네, 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매일 사설 매일 칼럼으로 구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시죠? 네, 벌써 13번째입니다. 앞으로 몇 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최대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칼럼은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님이 쓴 칼럼입니다. 제목 볼까요? 신화원으로 다시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신화원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네, 글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신화원으로 다시 보내졌다는 얘기는 거기 있다가 나왔다가 다시 갔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또 왜 나왔으며 다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신화원은 어떤 곳이며 왜 나왔고 다시 간이 아니죠? 보내진이죠?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고 뭔가 떠밀려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보내지다라는 뜻이죠. 다시 보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필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 이 글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좀 이제 부탁드리자면 이전에 다뤘던 주제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럼 1번에서 맨 처음 했던 칼럼 1번에서 아주 오래된 경리라는 칼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칼럼 6번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코호트 격리와 시설의 비극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칼럼과 상통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복습으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쥐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 송파 지역 주택가에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 신화원. 신화원은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군요. 살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곳이군요. 네, 신화원의 정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간 적이 있다. 자신의 경험, 그 쓴 이의, 즉 필자의 경험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과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활동 해본 적 있죠? 네. 종사자들에게는 장애인 성인권 강의를 하기도 했다. 성인권.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이제 뭐 성희롱을 한다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인권을 가리키는 강의를 하기도 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곳에서 생활하는 발달 장애인들과 좁은 복도를 천천히 걸어오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왜 왔는지를 묻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소개하기도 했다. 관심이 많으시네요. 낯선 사람이 시설에 오면 신화원이 시설이니까요. 오면 시설에 거주하는 다음 볼까요? 거주하는 장애인은 교류하고 소통하고 싶기 때문에 친밀함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잘 만나지 못하니까 그랬죠.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일반적인 견해이죠. 제한된 관계를 넘어서, 제한된 관계라는 말은 이제 시설에 있는 사람과 외부에 오는 강사, 어떤 그런 학생과 강사의 관계가 아니라 따로 이런 얘기를 친밀함의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 뭐랄까, 사람과 사람 대 인간 대 인간의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아마도 외롭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때론 친밀함의 표현이 좀 부적절한 접촉이나 집착으로 시도되어 관계의 차단을 경험한다.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자신에게 너무 다가오면 좀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밀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핥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것이 접촉이나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시설에서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관계 유지에 실패한다.
이렇게라도 하면 그나마 좀 이제 만나기도 하고 할 텐데 이것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시설 안에서의 같은 발달 장애인분들, 종사자들의 어떤 케어를 받으면서 외부에서 가끔 오는 강연분들과 만나는 굉장히 제한된, 뭐랄까, 이제 새로 낯선 그런 관계를 맺지는 못하잖아. 그런 것들이 일상의 관계 유지에 실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화원에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분들이 처한 현실은 뭐냐? 관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 신화원 시설에 있는 분들, 시설에 있는 분들은 제한된 인간 관계를 맺고 있다. 관계 맺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웠다가 다시 볼게요. 자, 신화원은 1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살지만 단 한 사람도 단 한 평에 자기만의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다가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는 없다. 자는 공간도, 식사하는 공간도, 씻는 공간도 모두 함께 사용한다. 사적인 공간, 개인적인 공간이 없는 곳에서 사적인 행위는 쉽게 문제행동이라고 규정된다. 이처럼 공간의 제한성이 개인 행동을 통제하는, 하지만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신화원을 비롯해 장애인 거주 시설은 이렇게 확장하고 있죠. 신화원만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보편적인 시설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목에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은 대부분 이렇다. 이거 문제다. 문제다. 그럼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다.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는 것이, 물론 어릴 때는 밥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죠. 그럼요. 그렇지만 중고등학생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 듣습니까? 그냥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면 먹고 일어나서 배고프면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장애인분들 중에 어른도 있고 어르신도 많이 있겠죠. 아이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인에게, 성인도 그분도 나름대로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 있을 텐데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활동을 해야지 식사를 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다. 이처럼 시간의 제한성, 아까는 공간의 제한성이고요. 지금은 시간의 제한성입니다. 포인트 별표. 자기만의 활동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한된 인간관계,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하면은 숨쉬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있네요. 관계, 인간관계, 공간, 시간의 제한성이 있는 시설은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 아닐 때는 그나마 이렇게 평온한 듯 보이지만 위기 상황이 되면, 이를테면 코로나19라든가 혹은 뉴스에서 많이 언급됐던 화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 개인분들이 대처할 힘이나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엔 치명적으로 취약하다. 치명이란 말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약하다. 장애인 시설을 비롯해 요양시설, 교정시설. 요양시설은 그 어르신들이, 거동 못한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고요. 교정시설은 교도소나 구치소를 말하지요. 등에서 이미 우리는 옛날에 사설 칼럼에서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코로나가 발견돼가지고 많이 한동안 이제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코호트 격리가 아예 그 건물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라 그랬죠. 못 나와요. 그 안에 있어야 돼. 못 나와. 누구도? 환자가 아닌 사람도, 그 시설에 일하는 일반인도, 환자가 아닌 사람도 무조건 못 나와. 조치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다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별표.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코호트 격리가 외부와 차단된 거예요. 못 들어가고 못 나와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함께 코호트 격리하는 것은 시설에 감금하는 방식이다. 감금이라고,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라고 이분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장애인 시설의 코호트 격리 속에서 수많은 장애인이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칠 수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19는 거리두기,
격리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묶고 코호트 격리를 자가 격리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코호트 격리 해버리니까 그 안에서 만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글들에서도 많이 언급되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자, 여기 치고 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요거는 이제 그 기관이죠. 기관 단체니까 어떤 입장이 있을 겁니다. 성명서를 통해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는 행위로 무고한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의 집단 감염과 죽음을 초래했다. 불러일으켰다. 결과를 가져왔다. 동일시단 격리, 코호트 격리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럼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한 건물 내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을 따로 떼어내거나 다 분산시켜야 되는데 아예 그냥 다 막아버렸어. 그럼 이 안에서 어떡할 거야 이거. 계속 이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코호트 격리는 방역 지침이 아니다. 이걸로 막을 수가 없다. 식당을 그대로 방치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 안에서 있어라. 장애인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도 사람이니까 이 나라 국민이니까 방역과 치료의 원칙에 따라 치료의 원칙 거리두기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치료와 자가 격리가 가능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이니까 비장애인이 아니니까 좀 어렵죠. 왜냐하면 다 몸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거들어서 내가 많게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에게도 소중한 생명이니까 이분들이 안전하게 방역과 치료할 수 있게끔 정부가 이런 것들 없으면 마련해야지. 길이 없으면 길을 마련하라고 있는 게 우리 세금 내고 정부 만든 거 아닙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은 쌤도 이건 개인적으로 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불편하다면 바꾸는 것이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피해보는 거 아니잖아. 이분들에게 이거 마련한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보는 거 없잖아. 세금? 그래도 이런 데 쓰라고 세금 내는 거잖아.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지. 뭐 이분들이 나중에 더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떡할 거야 그때? 이분들에게도 잘해야지. 자, 봅시다. 그 다음 신화원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네요. 첫 확진자가 나오자 바로 코호트 격리되었다. 코호트 격리 조치로 45명이었던 확진자가 76명으로 급증했다. 네, 급격히 증가했다. 만약 격리 조치 안 했다면 확진자가 불려했다면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죠. 그래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민단체죠.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장애인들의 차별에 맞서 싸우는 그런 단체라고 읽을 수 있죠. 서울시의 신화원에 대한 긴급 분산 조치 환자들을 떨어뜨리는 거야. 거리두기 하는 거지. 긴급 탈시설 우리 그 앞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시설을 벗어나는 것. 시설에 있으면 감염될지 모르니까 감염성이 높으니까 딴 데 있는 거야. 지역사회에 있는 것이지. 요구했으면 서울시는 신화원 거주인 전원을 긴급 분산 조치하고 확진이 아닌 사람은 임시 거주 공간, 지원주택, 자립주택 등으로 분산하겠다 약속했어. 하지만 분산 조치를 했어. 그 잘했지. 근데 3일 만에 신화원의 방역과 소독이 끝났다는 이유로 다시 신화원으로 입소를 했어. 왜 그랬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이 소독 끝나면 일반적인 데서는 가능하지만 여기 시설이잖아.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확진되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 치료 어떻게 할 거야? 또 가면 또 걸리면 감염되면 어떻게 할 거야? 또 다시 분산 조치 하나? 그럼 좀 시간을 좀 우리가 한 2주 정도, 14일 정도는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이제 줘야지 이분들이 안심하고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4일은 너무 빠르지 않나? 발 소독하면 안 걸리나?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조치는 쌤 좀 알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너무 좀 성급한 조치 아니었나. 그렇죠. 또다시 지역이 아니라 시설로 돌아오게 하는 건 근본 해결이 아니다. 그럼 근본 해결은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이 장애인 시설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은 뭐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방역은 코로나19로 확진된 장애인에 대한
별도 대책이 없고 장애인 확진자 치료나 장애인 사망에 대한 현재 상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현황을 파악하고 일단 몇 명인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화원과 같은 장애인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코호트 격리 하지 말고 분산을 통해 개별화된 치료와 자가 격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 첫 번째, 분산을 통해 개별화된 치료와 자기 격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첫 번째였습니다. 또한 플러스 두 번째겠죠?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주변적 조건을 파악하여 활동 보조 서비스와, 왜냐면 혼자 거동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장애인이니까 의료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 효과적인 탈시설 지원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글쓴이가 제시하는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근본적으로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장애인이라고 묶어두지 말고 일반 사람과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탈시설이었었지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신화원에 재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 그분들을 만나고 싶다. 시설에 수용되어 관계, 공간, 시간이 제한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공간에서 관계에 대해 도전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이 마지막 이 단락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도 혼자 고립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로부터, 공간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그때 이 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쌤도 많이 고민할게요.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줘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잘 봐, 잘 있어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그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 여력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자. 그런 당부, 동원쌤의, 허니쌤의 당부도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내용 정리하고 어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칼럼 13번째 칼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신화원이 코호트 격리가 돼서 확진자가 45명에서 75명으로 급증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서는 코호트 격리가 아니고 긴급 분산 조치와 긴급 탈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시설에서 벗어나서 이런 시설 다 없애버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원쌤의 픽션, 동원쌤의 셀렉트, 동원쌤의 선택입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관계, 공간, 시간이 제한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공간에서 관계에 대해 도전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했던 배복주님의 마지막 단락에 있는 문장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억했으면 좋은 문장의 쌤이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권했습니다. 필기 잘 해주시고요. 어휘 보겠습니다. 치명적이라는 뜻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매우 위급하고 중대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무고하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 초래하다라는 불러일으키다. 결과를 초래하다. 결과를 가져왔다. 불러일으켰다. 네 번째, 현황은 현재 상황을 뜻했습니다. 네, 4개의 어휘와 4개의 정리였습니다. 사네요.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의미 있는 칼럼으로 만나겠습니다.